저는 늘 그림을 봐야 되고 또 생각나는 거를 적어야 되고 스케치를 해야 되고 그게 스마트폰에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 말고는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정말 가까운데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뭐 급한 문자가 왔다. 아니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났다. 그러면 그걸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했던 일의 흐름과 안 맞을 때도 있고 내가 뭘 했었지? 내가 뭘 하고 있지?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차들이 많아지면 차가 막히고 생각도 그런 거죠. 자꾸 이것저것 하다 마무리 못 해놓고 정리하지 못한 채 그냥 떠밀려 가고 새로운 것들은 계속 들이닥치고 해결하지 못한 것들은 계속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혼잡해지고 정체 그리고 사고도 나죠. 교통사고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많죠. 그림을 어떻게 잘 그릴까? 어떻게 잘 전시를 할까? 또 어떻게 페어에 데리고 나갈까? 제가 혼자서 하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와 이제 또 관계를 맺고 일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혼잡하고 혼란스럽겠어요. 이거는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잘 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답답하죠. 뭘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늘은 이 방향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속 할 거니까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는 요즘 점점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없어지고 그냥 입을 다물게 되는, 당연히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는 것들은 많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건 어떤 자기의 소견이라든가 자기가 주장하는 거라든가 또 사회나 이 세계에 대한 어떤 메시지 그런 것들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결국 말을 한다라는 거는. 근데 모두의 의견이 가치가 있고 존중해야 된다면 그냥 응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하면 그렇지 응.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응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런 의미로 응이라는 그 어감이 주는 그 느낌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작가라고 이름을 불러야지. 내 사인에는 응이라는 말을 넣어야지. 응, 다 했어, 다 됐어, 오케이. 이런 뜻이라고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더 그게 보편화되고 현실화되는 거죠. 정말 응이라는 말, 굳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 말은 의미가 없어.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말이 중요하다면 내 말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각자의 의미를 각자가 가지고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그 소통하는 공간이 많고 SNS라는 거 자체가 온라인상의 소통인 거잖아요. 사회적인 네트워크인데 그렇게 다양한 SN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통이다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상대를 존중하고 사회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내 말이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의미가 없어 라는 말을 어디다가 또 하냐면 SNS에 한단 말이에요. 그 무한한 바다에 막 던지는 거죠.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메시지를 가상에 쓰고 표현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쓰레기죠. 감정에 대한 느낌, 자신의 표현되지 않은 것들, 실생활에서 표현되지 않은 그 가상의 표현들이 실제로 떠다니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보고 서로의 글들을 보고 가상의 표현들을 낚아채서 자기 아이디어로 쓰고, 저는 SNS에서도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발견을 했고, 그림이 요즘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림을 그리기가 이제 주저스러운 거죠. 제가 지금 요즘 하는 게 주로 인체 드로잉을 연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동안 내가 너무 엉망으로 그렸구나. 당연히 저는 엉망으로 그리려고 그린 거 맞고요. 엉망으로 그려놓은 거는 맞아요. 근데 인체 드로잉을 하면서 인체를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도 되나? 이러다가 내가 기존에 그린 그림들이 또 느낌이 달라지면 어떡하지? 저는 그림을 직관적으로 그렸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그려도 내가 현실에 있는 모델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기억, 그거를 이제 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심상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다 보니까 눈이 뒤에가 있을 수도 있고, 초현실주의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현실에는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것들의 느낌을 구현하는 건데, 그 이미지라는 게 정확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공룡을 떠올린다고 하면 공룡의 눈이 사람의 눈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공룡의 물고기 꼬리가 달렸을 수도 있고, 그런 이미지들이 그냥 어렴풋이 휙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캐치해서 그려내면 공룡이 이렇게 생겼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왜 팔이 여기 다 달릴 수도 있어? 왜 얼굴은 이렇게 뭐 형태가 이상해? 당연히 그런 말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그동안 해왔는데, 그거를 파괴하고 다시 정확한 데생을 하려고 하니까 제 그림들이 다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거를 무너뜨리지 않고 하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어쩌면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도 있고, 놓쳤던 것들을 좀 더 보기 좋게 보완한다거나 이런 거 확연하게 차이는 안 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거든요. 조금씩 나아지는구나, 이런 변화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지난 작업들을 작은 사이즈 10호 정도의 이것들을 수정을 하면은 일단은 전시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페어 같은 데도 내보내서 내 그림이 정말 시장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것이 팔릴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조금 더 대중의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더 가볍게 그린 그림들을 지금 많이 보정을 하고 있고 손을 보고 있고, 그런 다음에 전시를 생각해야 하는 그림들은 또 따로 묶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그려놨던 그림들이 카테고리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 그림체가 없고 뚜렷한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약간 뒤죽박죽 그리고 엉성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서히 집중을 해 나가려고 해요. 이제 하나의 그 그림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든가,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캐릭터를 사용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주일 너무 빨리 가고, 한 달 너무 빨리 가고, 2025년이 엊그제 같은데, 이런 말 하면 정말 이런 말 하면은 늙었다 소리밖에 안 들릴 것 같은데, 엊그제 2025년이었는데 벌써 다음 달이 4월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그냥 죽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다가 그냥 죽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림을 그리다 그냥 죽기보다는 그림도 잘 팔리고 돈도 좀 벌고 그런 기쁨도 좀 누려보고 싶죠.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그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미세먼지가 끼고, 날씨가 추우면 싫고, 이게 인생 같아요.